자, 조용히 읽고. 첫 번째, 우리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A, B라는 점이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 정확히는 엄밀한 표현을 따라하세요. X축의 양리 방향으로.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X축 방향 A, Y축 방향 B라고 줄여 부르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되겠니? X좌표는 원래 X1이었는데 오른쪽으로 A만큼 갔대. 바로 쓸 수 있죠? 뭐라고 써야 돼요? 플러스 A라고 씁니다. 콤마 Y1 플러스 B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우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평행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조금 달라요. 대칭이동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을 구분을 해야 되고요. 빨리 쓰시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봅시다. 점 A, B가 있는데요. 얘네를 A', B'을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었대. 그거는 X축 방향, Y축 방향 얼마큼 옮겼는지만 딱 알면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지금 A가 A' 됐대요. X축 방향 평행이동은 모르겠어. 근데 Y축으로 얼마큼 옮겼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3만큼 옮겼구나 알 수가 있겠지? 자, B는요 이렇게 옮겨졌대요. Y축 방향 평행이동은 모르지만 똑같은 평행이동이니까 3 늘어서 1이 됐으니까 원래 몇이었겠구나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 이렇게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3 늘어서 1이 된 거구나라고 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X좌표 보면은 마삼에서 7이 됐어요. 몇이 증가했죠? 4 커졌죠? 여기 4 커졌겠구나. 그래서 마삼이 된 거니까 바로 몇 하고 쓸 수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해야 4 증가해서 마삼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바로 A, B를 구해서 B, I니까 내가 저렇게 쓰면 되겠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상관인데 왜 상일까요? O, A, B 세 점이 있는데 O랑 A는 점을 알고 있고 B는 몰라요.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O', A', B'이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평행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됐다. 원래 뭐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옮겼더니 정삼각형이 됐대요. O', A', B'이 정삼각형이 됐다고? 얘들아, 평행이동하면 도형이 막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면 평행이동 했더니 정삼각형이었다? 평행이동하기 전에도 뭐였다? 정삼각형.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0,0, 2,0 B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두 가지 케이스 나오겠네요. 근데 A, B가 양수였다? 그러면 1, 4분면 또는 3, 4분면이라는 얘기죠? 부호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쪽에 이렇게 있구나 하고 우리가 따라서 특수가 세변의 길이 특수각이면 정삼각형이면 수학의 말 아니면 따라하세요. 1대 2대 3 여기 실제 길이가 지금 여기가 2니까 마침 이 실제 길이가 몇이네? 1이죠. 그럼 높이는 몇이겠네 바로? 여기 몇 콤마 몇이 없겠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평행이 되는지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됐대요. X축 방향 얼만큼 옮긴 거였고 이 Y축 방향 얼만큼 옮긴 거였구나 해서 N은 바로 나왔어요. 계산하면 되는 여기서 핵심은 따라하세요. 평행이동해도 도형은 그대로 그걸로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특수각 세변의 길이 두 가지 개념을 써서 우리가 빠르게 쓱싹하고 끝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따로 필기할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이거 평행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이거 F 땡땡 하면은 좌표에서 이 좌표로 됐다라는 거는 함수 이름 붙이듯이 평행이동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F라는 평행이동은 X축 방향 마이너스 4분의 3, Y축 방향은 0, 안 옮긴 거죠. G라는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안 옮기고 Y축 방향으로만 플러스 5분의 4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마이너스 1,2가 있었는데 F를 A번 했대요. F를 한 번 할 때마다 X좌표가 4분의 3씩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A번 했으면 몇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4분의 3 곱하기 A만큼 줄어들었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를 B번 했대요. G 한 번 할 때마다 Y좌표가 5분의 4씩 늘어나. 그럼 B번 하면은 Y좌표에 몇이 더해지는 거야? 5분의 4 B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표 나왔죠. 그게 이거다 하면 A이 나오겠네요.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4 A 한 게 이거다. 2에다가 5분의 4 B 한 게 이거다. A이 나오겠죠? 할 수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N49는요. A, B, C가 있는데요. 이거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좀 특별한 삼각형이니까 잘 봐야겠지. 따라하세요. 9. 여기도 몇이겠다 지금? 9. 그럼 무슨 삼각형이라고 말해야 돼 이거요? 그리고 얘도 뭐인 거야? 직각이 되면 따라하세요. 특수가 세변의 길이 직각이 되면 몇 대 몇 대 몇일까?
1대 1대 루트 2니까 9, 9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OAB, OAB 요 삼각형이 있고요. X축 방향은 T만큼 평행이동 했대. T가 0보다 크고 18보다 작대요. 그러면 여기가 9니까 0만큼 옮기면 이거고요. 18 옮기면 얘가 9, 9에서 얘가 이렇게 올 때까지 이때부터 시작해서 얘를 이렇게 옮겨서 요렇게 딱 될 때까지 이동을 시켜라. 그리고 그 상황을 관찰을 해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때 OA', B', 얘가 OA', B'이죠. 이거랑 OCA 얘 사이에 넓이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넓이를 ST라고 부르겠다라고 그냥 정의를 한 거야.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니까 처음에 살짝만 옮겨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요만큼이 되겠네. 색칠 다른 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가 요만큼이 겹치겠네. 뭐 처음에 이런 느낌이죠. 그럼 ST를 구해라. 그러면 요 사다리꼴 반 이렇게 쪼개놓은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거 계산하면 되고요. 또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직각이등변이랑 직사각형 이렇게 되면 어디네 맘이야? 구하는 방법은. 자,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돼도 모양이 똑같이 요 삼각형. 좀 더 가도 근데 좀 더 갔더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봤더니 아까는 사다리꼴 모양, 사다리꼴을 주로 붙여놓은 모양이었는데 겹치는 부분이 이번에는 삼각형이 되고요. 직각이면 삼각형이 되거든요. 상황이 달라졌죠? 따라서 범위를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오각형일 때와 삼각형일 때 따로따로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언제 오각형, 언제 삼각형인지 옮겨보면서 너네 직접 찾아야 돼요. 직접 머릿속으로 조금씩 옮기면서 언제까지는 오각형이고 언제부터 삼각형이네를 판단해봤더니 T가 딱 9가 되는 순간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ST하고 쓴다면 이런 거 좀 익숙해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범위를 나누어 표현. 나중에 이걸 구간 분할 함수라고 말을 하고요. 자, 일단 얘는 0부터 9까지 그리고 9 이상 18 미만 이렇게 세팅을 한다면 여기서는 이 넓이 구하면 되겠죠? 아래쪽에서는 이 넓이 구하면 되겠죠? 이거 너네가 식으로 직접 작성을 해도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은호, 할 수 있겠어? 아니 좀 해줄까? 할 수 있겠어? 둘 다 할 수 있겠어요? 일단 그림만 살짝 그려줄게. 식 작성은 안 하고. 보세요. 자, 이렇게 직각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얘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 붙일게. 지금 T가 뭐를 의미하니? T에 대한 식 S 따라서 ST.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만큼 T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란 말이죠. 그때 요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것만 내가 한번 넘어갈게. 삼각형은 안 할게요. 너네 같은 방법을 하세요. 따라하세요. 전체 길이, 부분 길이. 그러면 따라하세요. 남은 길이. 요만큼도 표현할 생각을 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면 이 길이도 구했단 말이죠. 이 길이도 몇이네 그러면? 여기는 T 이렇게 되죠? 따라하세요. 직각이 되면 밑변이 9-T 높이도 걸었으면 되겠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해서 여기 T 이렇게 놓고 이 사각형 넓이는 T 곱하기 9-T 얘는 T야. 여기 루트 2분의 T 1대 1대 루트니까 1대 1대 루트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2분의 1 루트 2분의 T의 제곱해서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계산하면 우리가 배운 게 3, 4차 함수 아직 못 배웠다는 말이죠. 유무함수가 이제 안 나오죠? 무조건 1차 아니면 2차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편의점수를 판단을 해주면 돼요. 오늘 할 수 있겠어? 네. 얘들아 그림 차근차근 그려서 내가 길이, 전체 길이, 부분 길이, 남은 길이 이런 거 표시해가면서 세변의 길이 잘 써가면서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익숙해지면 쉬운데 익숙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따라하세요. 범위를 나누어 표현. 그게 어려운 거야. 범위를 나눠야 된다는 거 알아채는 것도 어려운 거고 범위를 T가 9일 때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 것도 어려운 거야. 그 두 개가 어려운 거지 나머지는 좀 간단하니까 해보시고요. 자, 점에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번엔 따라하세요. 대칭이동. 대칭이동은요. 기본적인 대칭이동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따라하세요. X축 대칭. 그럼 무슨 좌표와 부호가 바뀌죠? Y좌표 따라서 Y좌표의 부호를 바꾼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축 대칭도 한번 해볼까? Y축 대칭하면 누구의 좌표가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X좌표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축 대칭했으니까 얘는 x축 대칭 노하고 y축 대칭 노하면 따라하세요. 원점 대칭. x축 대칭한 걸 y축 대칭했다. 또는 y축 대칭한 걸 x축 대칭했다. 그게 원점 대칭이 되는 거고요.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겠지 너네가? 그거 둘 다 바꿔버리면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평행 대칭 이론이고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좀 잘 안 나오긴 하고 좀 y는 x 대칭까지는 알아요. 자, 얘는 전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역함수 할 때 했죠 우리가? 따라하세요. x, y 좌표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가 y1, x 이렇게 되는 거였죠? 참고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해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y는 x 대칭하고 원점 대칭 해주면 돼요. 따라하세요. xy 좌표를 바꾸고 구호도 바꾼다. 뭐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나는 머릿속에 떠올려서 하고요. 보통 나는 공식을 내가 외우지는 않아요. 자, 이거 너네가 한번 주요 점들 표시만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그리고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얘네만 식을 한번 써볼까요? 이걸로 표시를 해보시고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얘네가 제일 기본적인 거. 그 다음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게 약간 추가적인 거고 뒤에 좀 까다로운 유형으로 나오는 거 특정한 점에 대한 대칭, 특정한 직선에 대한 대칭. 이건 추가로 따로 유형을 뺐고요. 기본적인 건 이렇게까지로 생각하면 돼요. 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뿔마 x에 대한 대칭. 얘네가 좀 기본적인 대칭 이동이다. 자, 75번 볼게요. 1475번. 아직 하고 있구나. 하세요. 자, 마무리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서 1475번. 자, y는 x 플러스 2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고요. a를 y는 x에 대칭을 하고 그걸 b라고 부를 거래요. 그 b를 원점에 또 대칭을 했대. 따라하세요. y는 x 대칭, 원점 대칭. 이거 뭐에 대칭시킨 거랑 똑같다 그랬지?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킨 거랑 똑같죠. 결과. 그랬을 때 얘를 c라고 할 때 넓이가 16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작도를 한번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y는 x 플러스 2 위에 점 그러면 a, b 놓고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x좌표를 a라고 부르면 굳이 연립할 필요 없이 바로 연립해서 써보면 뭐라고 쓰면 돼요? y좌표를? a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좀 더 일반적이죠? 굳이 a, b, b 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얘 y는 x에 대칭을 시켰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한점 생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을 시켰다. b를 원점 대칭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네요. 또 이렇게. 왜냐면 직선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 다시 돌아올 거야. 자,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좌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거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식 계산하면 돼요. 여기가 a 플러스 2,a가 되고요. 원점 대칭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점좌표 알고 있다. 이게 직각삼각형인 거 알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는 게 제일 빠를 거고 만약 몰랐다? 그러면 사선 공식 쓰는 게 제일 빠르겠죠? 평행 공식과 사선 공식 쓰는 게 제일 빠를 거야. 구제하지 않을까요? 좌표를 구해라 해서 a 구해라라고 했고요. 넓이가 16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말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선 공식을 쓸 수 있지만 다 보여줄까?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1 마일만 나오면 직각이 등변을 쌓아올려서 우리가 판단하기 편하고 자, 여기랑 여기 차이가 몇이니? 여기 x좌표 몇이야? a 여기 몇이야? 그럼 밑변의 길이 몇이겠어요? 2 그러면 1대 1대 루트니까 여기 몇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쓰면 지금 밑변 나왔죠? 높이만 넣으면 끝나는 거지? 참 높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빠를까? 정말 정사에 걸고 쓰면 아니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거 기울기 1
x축의 평행, y축 평행 이것도 직각의 공면이야.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 여기 x좌표는 뭐예요? a.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길이가 되는 거죠. 빼면 몇 a? 2a 플러스 2. 그러면 몇 대 몇 되면? 1대 1대 루트 2 해가지고 여기도 루트 2 한 다음에 2 밖으로 빼서 2 루트 2하고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2분의 1 밑변 높이하면 8하고 a 플러스 1하고 2분의 1 이게 16이다 이렇게 되니까 4를 넘겨주면 4에서 a가 3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뿔마 1일 때는 이렇게 따라서 직각의 공면으로 길이를 계산 막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라든지 아니지 이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막 쓴다든지 얘랑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네, 이것도 필기하지 말고 그냥 하시고요. 이것만 한번 해볼까? 요즘 되게 특별한 상황인데 그림에다 이것만 표시를 해보세요. 얘가 이 위에 점 얘를 yx에 대칭시켰으니까 저 직선을 yx에 대칭시킨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될 거고 그걸 대칭시키면 원점 대칭시키면 또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만 그림을 표시를 해보세요. 되게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직각의 등변이 나오는 거고 직각이 있는 걸 몰랐는데요. 뭐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피타고라스 쓴다는 게 등등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왜 꼭 저 위인가요? 라고 묻는다면은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쓰고 이 이유는 쓰지 말고 일단 이거 써보시면 여기서 쓰면 다른 거 일단 쓰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만 설명해 줄게. 자, 우리가 이건 어떤 거냐면 개념을 한번 써볼까? M대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여기도 M대 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우리가 두 직선에서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 길이가 M대 N이랑 똑같잖아? 그럼 바로 연결을 시켜서 삼각형들을 만들어주면 따라하세요. M 뭐예요? 닮음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M 대 N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걸 보여주겠다. 여기가 M 대 N이니까 MK, NQ 이렇게 쓰면 M 대 N이라는 뜻인 거죠? 여기는 ML, N을 이렇게 나눌게.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여기가 몇 대 몇이니까 M 공통이 있으니까 남은 것만 불러주면 되겠죠? 몇 대면? K 대 L. 큰 삼각형도 몇 대면? K 대 L. M 플러스 N을 묶으면 K 대 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S, A, S 닮음. 각 하나가 똑같고요. 대응하는 길이의 비율이 똑같은데 우리가 SAS 닮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대칭시켰으니까 이 길이랑 얘가 똑같으니까 따라하세요. 1대1. 1대1인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여기 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이게 똑같아서 따라서 1대1. 그래서 요점 연결 요점 연결 했을 때 닮음이 되네. 근데 여기가 지금 대칭이니까 수직이라서 왜 수직일 수밖에 없어. 이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관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조금 편한데 이게 일단 필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화살표는 닮음 발견. 자, 초록색은 내가 작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길이가 같은 두 직선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연결을 해서 닮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도 풀 때 조건을 숨겨놓는 느낌으로 나오고요. 증명은 했죠. 이런 거는 시험 때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쓱싹하게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90층은 다 하는 게 아니라 맞는지 머릿속으로 확인하고 아 맞네 하고 그냥 넘어가 쓱싹 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자의래요. 이제 별줄자리인데 A, B 두 점이 있고요. A를 Y에서 대칭하는 걸 A'이라고 하면 4,2가 되겠죠? C는 0,K면 따라하세요. Y축 위에 점 Y축 위에 점 C가 있는데 K를 구하래요.
0이랑 3 사이니까 원점이랑 0,3 사이에 있는 어떤 점 C에 대해서 넓이가 늘려야 됐다. 그냥 모르겠으면 그려본다. 식이 주어졌는데 모르겠으면 대입을 해보는 게 맞고, 도형될 상황이 주어졌는데 모르겠으면 그려봐야 돼. 기본 태도죠, 이것도.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 2,4니까 이쯤. 6,6이면 이쯤 B 6,6, A 2,4, A 프라임 4,2 이 정도 느낌이고요. C는 0부터 3까지니까 C가 존재하는 영역이 왼쪽 3이라고 찍으면 요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점 C가 되는 거고,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A 프라임 BC C가 요 사이입니다. 이게 거지는 C를 포함시키잖아. A 프라임 BC 요렇게 A 프라임 BC 이 빨간 삼각형, 그리고 AC 뭐야 이거?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네요. 아니 거지 같다. 이거 왜 거지 같냐면 C가 이 위에 있어 직선이 위로 가는 것과 체크를 해야 돼. 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체크를 하는 게 좀 거지 같은데, 너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봐야 알아요.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알고 써볼게 이런 거. 아 거지 같다. 이거 그래서 두 개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약 여기서 이렇게 3 아주 가깝게 3보다는 작다 그랬죠. y좌표가 3에 아주 가까이 올라갔다면 이 기울기가 6, 3이니까 기울기 몇에 가깝죠? 여기 가깝고요. 4,2를 찾아보면요. 여기 3, 1, 2, 2,4 하나, 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x증가량이 2, 그럼 y증가량 몇이어야 돼? 얘들아 기울기 2분의 1이야? x증가가 2,4가 여긴지 높이를 정확히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뭔지 알겠어? 자, x증가량 2, 그럼 y증가량 몇이어야 돼요? 1이니까 1 올라가면 y좌표 몇이어야 돼? 여기 3일 때잖아요. 1 올라가면 몇이야? 와? 4죠 4. 2대 1이니까 1 올라가면 4가 되니까 4,2가 여길까 여기를 보면 딱 여기인 거야. 이해되나요? 근데 여긴 정확히 C가 3일 때죠. C, Y, K가 딱 3일 때고 3보다 K가 작다고 했으니까 아 얘가 직선이 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구나. 무조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있구나 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만약에 문제 어렵게 내려고 했으면 넘어가는 케이스 안세는 틀리게 만들면 그럼 이거 어떻게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 실제로 얘는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밖에 그림이 안 생겨요.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나오면 이건 킬러라서. 자 그러면 자 두 삼각형, 빨간 삼각형과 노란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가 2배래요. 그 길이가 몇 배라는 얘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길이가 라고 하면 안 돼. 왜냐? 따라하세요. 닮은 게 아니다. 그럼 뭘 따져야 되냐면, 자 밑변이 똑같고 넓이가 2배다. 누구의 비로는 해석할 수 있죠? 높이 비로는 해석할 수 있죠. 높이가 몇 대면? 1대2. 그러면 A 프라임 BC가 2배라고 했어요. A 프라임 BC 얘가 2배니까 손에 발 내려서 여기가 L이라면 이 길이가 2L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정과 정사의 거리를 쓰면 되지 않을까? 귀찮긴 하지만 거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를 D1 여기 D2 이렇게 놓고, 그러면 D1은 하면은 얘 직선 K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K에 대한 식으로 나오고요. 이 점 좌표는 4,2 상수로 나왔으니까 B1 하면 K에 대한 식이 나오고, B2 하면 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공식하면은 얘도 K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1대2다 이렇게 하면은 K에 대한 비례식 등식이 돼서 K 값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K 값 구해라 하니까 계산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해되니 이거? D1만 해줄까? 처음에 D1 안 줘도 되겠어? 세워볼 수 있겠지? 정말? 너무 많아. 자 지금 점의 대칭 하나 더 있는 거야. 점도 있고 도형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는데요. 자 하나만 더 하면 점 대칭이 끝나네요. 점 대칭까지 하고 또 이어서 도형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지름이 10인 중심이 원점이 1이 있고요. x좌표 3, 7이니까 대입한 y좌표를 원한다면 구할 수는 있겠지? 필요하면 거 일단 냅둘게요. 그랬을 때 여기 이쪽에 지름 위 한 점이네요. A1, B, A1, B, A2, B의 수직인 두 직선
표시가 안 되는데 표시해줘. 수직. 그러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따라서 원주각의 성질 원이 있고요. 지름의 양끝점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 원 위안을 연결했다.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도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여기서 만약에 직각을 발견했다? 그럼 연결하면 뭐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지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거꾸로. 그래서 좀 발상적인 거죠? 넌 알겠어? 지름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지름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원점 지난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이 어떤 관계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얘는 알고 있고 얘는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관계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이 똑같고 원점까지 연결 같은 길이만큼 원점에서 썼어요. 그럼 이거 따라하세요. 원점 대칭. 시켰다는 얘기니까 적용 바로 나와야지. 저는 알겠어? 여기가 3,300원 9니까 2식 이렇게 되거든? 여기 적용 몇이라고 말해야 돼? 와? 아니. 아직 그거는 좀 헷갈리는구나. 아니야. 잘안 보여. 아씨. 원점 대칭이니까 마산 콤마 마루 도시 이렇게 되죠. 원점 대칭이니까 x가 지금 콤을 바꿔주면 되니까. 거의 끝났네. C1 y좌표, C2 x좌표, AB라고 했을 때 제곱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계산이죠. 이 문제의 핵심이 직각만 표시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직각만 표시하면. 그럼 이렇게 한번 너네가 표시를 해볼까? 봐봐. 요렇게 중심지 나오고 요렇게 돼 있다? 이 지름까지 이렇게 표시해줄게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표시해야 되는지 너네 색깔 안 쓸 테니까 그림 두 개를 그릴게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직각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랑 그냥 거꾸로 수직 이렇게 돼 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연결하고 중점이 원의 중심이구나. 요거까지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걸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리고 써보세요. 음, 30분이고. 자, 여기까지 뭐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쪽은 어려운 건 없어. 낯설고 좀 복잡해서 그렇지 복잡한 건 차근차근 풀어내면 어려운 건 없어요. 이쪽은. 근데 낯설어서 이제 좀 당황하거나 그래서 그런 거지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이제 수학 3, 다항식 연산 이쪽이 막 발상적인 게 많아서 어려운 거지 이쪽은 어려울 게 없어요. 기본 개념만 정확히 알고 응용하는 연습만 좀 하면 천만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도형의 평행 대칭 이동은요. 참고로 대칭 이동은 너무 편해. 왜냐면 점일 때랑 방법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fx, y는 0은 따라하세요. xy에 대한 식 이란 뜻이야. 예를 들면 봐.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따라서 y는 x에 대한 식.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말하려면 y는 하고 fx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걸 살짝 넘겨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이렇게 하면 똑같은 식이지. 근데 이거를 간단히 표현하려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x, y에 대한 식. 뭔지 모르겠지만 fx, y는 뭐야? 꼴이구나. 요게 요 부분을 말을 하는 거야. f 다르니까 여기 g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고요. 내가 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쓴 거고. 자, 대칭 이동은 완전 똑같아요. fx, y는 요거는 x, y에 대한 식이라 그랬죠? x축 대칭을 시켰다? 그럼 점 x축 대칭 시켰을 때 상상을 해.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돼. 점이 여기 있었어? x 대칭은 무슨 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지? y좌표 부호가 바뀌었죠? 똑같아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y를 마이너스 y로 fx, y였죠? 이거였죠? y를 뭐로 바꿔버리라고? 이렇게 바꿔버리고 예를 들면 이 예시가 y는 3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무엇이? 이거는 상관없어.
얘를 x축 대칭 시켰다. 얘를 x축 대칭 시켰다. 따라하세요. y의 부호를 바꾼다. 그럼 얘 바꿔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는 하고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y는 하고 하면 되겠죠? 근데 함수는 우리가 뭐는 하고 쓰는 게 보기 좋다 그랬지? y는. 그럼 마이너스 넘겨주면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넘긴 거잖아요. 자, 도형도 마찬가지. 따라하세요. y의 부호를 바꾼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이니까 뭐로 바꿔 쓰는 게 보기 좋아요?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오늘 이거 했어.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fx, y는 0이라는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준 거고 그냥 똑같다는 거고요. 자, 그럼 봐봐. y축 대칭 시켰대. 전부 y축 대칭 시킨 걸 상상을 하는 거야. 대칭 시키면 무슨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그러면 따라서 x를 마이너스 x로. 그럼 뭐로 바꾸면 f 한다면 뭐라고 쓰면 되겠냐? 이렇게 되는 얘기. 그럼 얘가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있는 얘기고요.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 처음식이랑 똑같은 거야. 왜 똑같아요? 대칭시키는데 왜 똑같아요? 왜냐면 얘가 원래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야. 원래 y축 대칭이라서 대칭시켜봤자 처음이랑 똑같이 되는 것도 식으로 그림으로 둘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원점 대칭시키면 따라하세요. xy의 부호를 바꾼다.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면 f꼴로 표현하면 뭐라고 쓰면 돼?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꼴로 표현하면 되고 얘를 원점 대칭시켰다.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헷갈리니까 중간 단계로 한번 씁시다. 마이너스 바꾸면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뭐는 하고 쓰는 게 좋은 표현. y는 하고 3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야. 그거 알겠어? 이제 알겠니?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켰다. 이게 우리 수학하기에서 배운 역함수랑 똑같은 의미죠? 근데 원방은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함수라고 안 부르죠? 이게 역함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칭을 묶어서 표현을 한 거고 따라하세요. x, y를 바꾼다. 뭐라고 쓰면 되겠니? f 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딱 요것만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도형을 p만큼 옮겼다. 따라하세요. x 대신 x 마이너스 p. 모든 x들을 x 마이너스 p로 바꿔야 되고 y 대신 뭐로 바꾸는 거였죠? y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였죠? 원이든 직선이든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다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였다 하고 복습할 겸 써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포물선 중에서도 참고로 우리 수학하는 다 배웠지 이제? 포물선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2차 함수 그리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옆으로 이렇게 된 거. 이거는 그냥 포물선이라고 부르는데 따라하세요. 무리함수. 반쪽이 무리함수. 이것도 무리함수. 무리함수 쪽이 합친 게 포물선. 이거 2차 함수도 포물선. 원래 얘네들은 기하에서 얘네들은 다 포물선이라고 묶어서 가르치고요. 자, 포물선의 평행대칭 이동은 어떤 도형이든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평행대칭 이동은 가장 특별한 점 기준. 그럼 얘는 2차 함수니까 어디가 제일 특별한 점이겠네? 꼭지점이 제일 특별하겠죠? 그럼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꼭지점 몇 콤마면? 마일, 마일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걔를 얘 꼭지점이 되도록 평행이동 시켰다 하니까 점이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지.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원에서 민지야, 지금 원에서 제일 특별한 점은 무슨 점? 무슨 점이죠? 원점 미친. 원의 중점 미친. 원의 중심. 따라서 원의 중심 기준으로 관찰을 하면 되겠죠? 뭐야? 3분의 1이 물어봤어요. 네, 예를 들면 이거 봐봐. 이건 그냥 빠르게 할게요. 0,0 반지름 2 얘를 마일 y축 방향 3이니까 마일, 3 이렇게 되겠죠?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났는데 아무렇게나 바뀐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겠네. 예, 막 그렸어요. 그랬을 때 A, B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라고 해서 따라하세요. 현의 길이. 현의 길이 구해라 그러면 그 그림이 떠올라야 돼. 따라서 원위점 무슨 연결? 중심과 연결시킨 다음에 무슨 삼각형 발견. 이등변 발견했죠? 그러면 뭐 내려야 된다 그랬죠? 선의 발. 그러면 직각삼각형 생겼으니까 무슨 정리까지?
하면 그냥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2배 해주면.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너네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얘들아, 이쪽에서 그냥 기본 문제는 무슨 공식하면 바로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우리가 따라하세요. 고민을 해야지. 뭐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뭘 구해야 하는지. 이거를 준다면 얘를 구하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지는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너네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배웠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그게 많이 돼야 실력이 빨리 느는 거니까. 하세요. 자, 이거는요. 요것만 딱 얘기를 할게요. 요것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부분이라고 했죠? 얘는 반지름이 1, 중심이 마일, 반지름 루트 2, 마일, 마일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점선으로, 범위 제한해서 점선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루트 2, 1대 1대 루트 2, 여기 원점 지나는데 뭐야? 그러면 1사분면으로 착각해. 1사분면 x좌표 0이야, y좌표 0이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되게 특별한 상황인 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일이어서 따라하세요. 1대 1대 루트 2 마일 똑같은 게 1대 1대 루트 2 설마 이게 루트 2? 봤던 단지 루트 2? 원점 지나네. 이렇게 체크를 한 거고 너네들 이런 걸 나중에 할 수 있어야 돼. 특별한 상황인지 체크를 하는 연습이 많이 돼야 되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특별하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1대 1대 루트 2 된 지점들인 것도 그리자마자 판단할 수 있어요. 나중에 1대 1대 루트 2 그만해 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지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 이걸 어쩌고저쩌고 해석하니까 이것만 딱 그리세요. 이것만 그려보시고 나머지 문제가 해봐. 저 부분이 뭘 말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범위가 제한됐을 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빨간 부분. 뭐냐 이거. 표시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99번. 자, fx, y는 0이라는 도형이에요. 도형. 함수라고 하기보단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모르니까 도형. 얇은 함수긴 하네요. 어쨌든 도형이 주어졌고요. 야 뭐야 이거 뭐예요?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까? 인 거야. 방법은 되게 많겠죠. 나는 이렇게 몰라. 얘를 왼쪽으로 이만큼 가. 여기서 이렇게 딱 되죠. 그거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또는 얘를 먼저 대칭을 해.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도 되겠네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솔루션 1. 뭘 할 거냐면은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 y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했다. 그러면 원래 f, x, y는 0, 얘가 x축 방향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겠냐 얘들아? f, x, y는 0이었던 식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x 플러스 1, 플러스 1, y는 0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뭐에 대한 대칭을 시키고 싶다고 이거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y를 아니죠? 누구를?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니까 얘가 바뀌겠죠? f 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네요. 맞지. 또는 두 번째 솔루션 2는요. 얘를 대칭을 먼저 시켜. f, x, y는 0을 내가 x축 대칭을 y축 대칭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대칭 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생겼겠죠? 오른쪽으로 1만큼 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x축 방향으로 1만큼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식이 처음에 어떻게 바뀔까요? y축 대칭 시키면 누가 뭐로 바뀐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x 대신 x 마이너스 1. 그 식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묶어준다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는 0 또는 이게 좀 보기 좋게 써주면 f 마이너스 x 플러스 1, y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는요. 그래서 답이 여기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아무것도 쓰지 마. 하나만 해볼까요? 이거 하나만 씁시다. 솔루션 1 여기 x
이렇게 쓰는 거예요. f하고 x, y는 0이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로 옮기니까 x 화살표 y라면 이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또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식이 x 대신 x 플러스 1, y. 그 다음 얘를 y 저거지. 그럼 x를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y 문형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하나만 딱 써봅시다. 참고로 얘들아, 사실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편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 3개 해보는 게 제일 나은 거야. 이거 해보고 같은지, 이거 해보고 같은지, 이거 해보고 같은지 보는 게 제일 나아.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그 뭐냐? y맨스에 대칭을 시키면 원의 중심을 평행을 시켜야겠죠? 위의 한 점과 위의 한 점의 뒤 최소값. 자, 이거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만 표시를 해봅시다. 아까 원 위점과 원 밖의 점의 점 사이 거리 최대치도 우리가 했었죠? 따라하세요. 중심을 지날 때. 그 기준으로 관찰하는 거였잖아. 이건 계열받는 게 뭐냐면은 두 원 위의 점이에요. 얘 위의 점 P, 얘 위의 점 Q 이렇게 했을 때 PQ 거리의 최대치를 구해라인데 따라하세요. 따로 관찰. 따로 예를 들면 Q를 고정시켜놓고 관찰하잖아? 그러면 Q가 여기 있을 때 P가 언제가 최소겠느냐를 판단해보면 여기서 선 그어서 위쪽 원에 뭐 지날 때? 중심 지날 때 기준 관찰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고정됐을 때 얘가 언제가 최소냐 물어보면은 여기 지날 때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원의 위치 관계 당연히 중심 연결부터고요. 거리 최대치도 중심 기준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리가 최대인 점 여기 P 라지 M, 최소인 점 P 스몰 m, 여기가 Q 스몰 m, 여기 Q 라지 M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PQ 이거 그냥 지우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최소 거리를 D로 표현할까? 여기 D 거리 스몰 m. L로 해야겠다. 중심 거리를 보통 D로 하니까 이 거리가 이제 L 라지 M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림 그려보세요. 벌써 그렸어? 안 그렸어? 네, 그려보세요. 그려놓고 나머지 너네 보긴 해봐. 이런 길이를 대문자 L로 보고 싶어? 웬만하면 길이 이거는 랭스 줄이면 뭐랄까? 근데 주로 소문자 L을 써요. 라지는 주로 언제 쓰냐면 수투에서 리미트에서 라지에서도 틀린 건 아닌데 미리 익숙해지면 스몰 L로 쓰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17번 간단하게 얘기해 넘어갈게요. 자, 이게 f, 얘가 f, x, y는 0이고요. 그럼 얘는 뭐겠냐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f하고 y, y-2, y-2, x 플러스 1은 0. 얘를 내가 따라하세요. f, x, y를 변형. 한 게 어떤 변형이었는지 궁금하잖아? 거꾸로 가져도 거꾸로. 얘를 어떻게 변형하면 이렇게 될지 변형을 하면 돼.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첫 번째. 야, 씨, 왜 앞쪽에 y가 있어? 얘네들 자리를 바꾸고 싶어. 어디에 대해서 뭐 하면 되죠? y맨스에 대해 대칭을 하면 따라서 x, y를 바꾼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겠니? f, x-2, 이렇게 변하겠죠? 왼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 x, y가 되려면 평행이동하면 되겠죠? x축 방향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되돌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이만큼
이거 아래로 아래로 1만큼 내린 거죠? 되돌리려면 위로 1만큼. 이렇게 하면 f, x, y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 얘는 f를 어떻게 한 다음에 x축 방향 2, y축 방향 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대칭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페어윙으로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켜서는 이게 솔루션 1이고 솔루션 2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는 내가 안 써주고 넘어갈 테니까 그냥 F 한 다음에 평행도 먼저 처리를 해. 얘를 평행이고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x 대신 x축 방향으로 1만큼 x 대신 x 마이너스 1 들어가서 상쇄되겠죠? 얘 상쇄시키면 y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이게 f, y, x가 되고 그런 다음 얘를 yx에 대칭시키면 x, y 바꿔서 f, x, y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방법은 니네 하고 싶은 거 쓰면 되고요. 저 위에 것만 한번 써볼까요? 써보세요. 야. 써줬어. 업으로 찾아보면 된다라는 의미고요. 거꾸로 뭘 했다고 생각하면 될지 써보세요. x가 2만큼, y만큼이 된 걸 해석을 해야겠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점에 대한 대칭. 아까 점에 대한 대칭 하나밖에 안 했어. 따라하세요. 원점 대칭. 그건 간단해서 그냥 기본 대칭 이동에 넣었던 거고, 그 원점이 아닌 점의 대칭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점을 대칭, 도형을 대칭. 우리가 아까 점을 원점 대칭, 도형을 원점 대칭 했던 거죠. 지금은 점과 도형을 여기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얘는요. 따라하세요. 대칭의 중심, 정확히는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 줄여서 무슨 점이라 불러올게? 대칭점. 우리 함수할 때 했죠? 대칭점. 따라하세요. 대칭점이 중점. 그렇게 씩 작성하면 돼. 그럼 상상을 해봐봐 얘들아. 보겠어. 봐봐. 따라서 대칭점이 중점. 그러니까 중점이 되려면은 따라하세요. 중점은 좌표의 평균. 그럼 봐봐. 얘랑 얘 x좌 P'이라고 볼게요. 얘 x좌표를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a가 돼야 돼. 더 2로 나눈 게 a야? 그럼 더하기만 했으면 뭐가 돼야 돼? 2a. 더해서 몇이 나오면 된다고요? 더해서 2a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평균 냈을 때 a가 되는 거 아니야? 따라하세요. 더해서 2a. 2a 먼저 써. 더해서 2a만 남아야 돼? 근데 그냥 더해서 x는 어디 갔어? 소거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럼 2a 마이너스 x1 하면은 더하면 2a 되고 2로 나눠서 평균 구하면 정확히 a 되는 거 확인했죠? y좌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 평균이 평균이 b야. 그럼 더했으면 2b. 그러면 2b 먼저 쓴 다음에 누구 소거시켜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형도 따라하세요. 도형은 특별한 점기준 관찰. 그럼 얘를 대칭시키는 거지. 대칭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시그널 잘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2a 마이너스 x 콤마 2b 마이너스 y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난 공식을 외우고 있진 않은데 예를 들면 해볼까요? 원점 그리고 얘를 이제 3,4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원을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따라하세요. 대칭점이 중점. 야, 중점 되면 0이랑 몇 더해서 6이 나오는 거 이런 말을 해버렸네. 몇이에요 여기 그러면 x좌표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얘는 그러면 0, 4 하면 너네 야 수원 수열까지 나갔니?
틀 안 그렸어? 미안해. 그럼 더해서 몇이 되는 거 찾으면 돼요? 평균 이상이니까 더해서 8이니까 여기가 6콤마 이렇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1이었다 칩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식 작성해보면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8의 제곱분의 1. 뭐야? 모양이 저런 거랑 뭔가 다른데요? 이게 제곱이라서 아마 부호 바뀐 걸 거야. 이게 6 마이너스 x의 제곱 8 마이너스 y의 제곱은 이렇게 아마 바뀐 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x 대신 6 마이너스 x. 6이 뭐였냐면 요거 두 배한 거야. a, b였다고 치면 2a가 되고 이게 2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해서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 자체를 기억, 나는 식을 외우진 않아요. 원리를 기억을 하는 편이야. 왜냐면 식 외우면은 너무 모양이 식이 많고 헷갈려서 원리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썼지? 자, 할게요. 자, 직선에 대한 대칭은요. 따라하세요. 중점이 직선 위. 예를 들면 점을 직선에 대치 이렇게. 수직 이렇게. 또는 이 도형을 하면 제일 특별한 점을 옮기면 된다 그랬죠? 내가 길이 똑같게 쭉 넘겨서 이렇게 원 그려주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따라하세요. 식 두 개 작성합니다. 따라하세요. 중점이 직선이. 중점이 직선이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네들의 중점이 요 위에 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수선의 발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이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다? 수직이다. 이렇게 식 두 개를 써야 돼요.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이렇게 아마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얘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거 그냥 바로 몇 콤마면 이렇게 쓰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식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첫 번째, 중점. 얘네들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미지수로 넣을게요. x2, 이렇게 넣을게. 자, 그럼 미지수 몇 개가 생겨버린 거야? 두 개가 생겨버렸죠? 식 몇 개가 있어야 얘네가 결정이 되는 거야? 두 개. 그 두 개를 하나는 얘네들 중점 관계 이 위에 있다는 대입해서 식 하나 쓸 수 있고, 두 점 기울기가 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다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점이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바로 대입해서 성립한다면은 2분의 x1 플러스 x2 b한 다음에 2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c는 0 이게 성립해야 돼요. 민재야 이거 성립되겠어? 이게 따라하세요. 중점 대비 성립한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중점이 직선 위 또는 중점이 위의 점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 써야 되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2 x1분의 y2 y1 또는 뭐 x1 x2분의 y1 y2 y1 y2 이렇게 상관없어. 순서는 지켜주면 돼요. 21, 21 아니면 12, 12 순서는 지켜야 돼. 이거랑 직선의 기울기 y는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분의 a 곱한 게 몇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씩 두 개 계산하면 나오겠죠? 식 두 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점을 옮겨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특별한 점을 옮겨주면 된다. 문제가 4개. 자, 선분 기압의 최소는요. 이거는 한 문제만 하고 딱 마지막 거나 복잡한 거 하나만 딱 할게요. 자, 이건 어떤 유형이냐면요. 정점이 있고요. 동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선분의 길이들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선분 길이합의 최소. 그럼 이 유형인가 의심을 해야 돼. 무조건 이 유형은 아니고 이 유형인지 의심을 해야 돼.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선분 기압 최소인데 따라하세요. 동점이 있다. 그러면 동점 움직이는 점이잖아. 분명히 어떤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따라하세요. 동점의 영역을 직선 위로 움직이는 그 영역이 직선이 되겠죠?
따라하세요. 동점의 영역을 거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 이게 칠판이 거울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간단히 말하자면 빛은 항상 최단 거리를 이동을 해요. 빛은. 내가 거울을 통해서 은호를 본다는 거는 은호에서 이제 나온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나한테 최단 거리를 오면 그 거리만큼 내가 은호를 관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요. 이 길이를 우리가 그어볼까? 그러면 얘가 움직인, 동점이 움직인 영역을 거울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 명을 거울 뒤로 넘겨버리면 손에 말 B'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직각삼각형 둘이 어떤 관계에 합동일 거예요. 왜냐면 손에 말을 내렸고요. 이 공통 길이죠? 공통 길이고 그럼 SAS 합동이겠네요. SAS 합동이라서 그럼 뭐가 똑같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AP 플러스 이건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하고 싶었는데 내가 AP, BP를 구하는 대신에 어차피 BP랑 B'P가 똑같으니까 이거 대신에 AP 플러스 B'P를 구하겠다는 얘기고 AP, P, B'P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최소일 때는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직선상에 존재하고 동점이 직선이 되도록 위치했을 때가 거리의 최소가 된다. 그래서 AP, BP의 최소는 그냥 양끝 정점을 연결한 AB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리 자체는 이런 느낌이고요. 표시를 해보세요. 참고로 이제 어려운 문제는 왜 어렵냐면은 거울이 여러 개야. 막 여러 개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고 원리 자체는 그냥 거울 한쪽으로 넘겨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AB 프라임. 땡큐. 네, 했으면 되고요. 마지막 한 문제 하고 할게요. 이번엔 마지막 문제를 할게요. 나머지 진행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뭘까? 신유형이에요. 이 신유형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면 좀 열받는 문제가 많죠? 어떤 문제인데 신유형이라고 했을까? 자, 마이너스 1,0이 있고요. 여기 있네. 그리고 1. 그림도 예쁘게 잘 그려주세요. 반지름 루트 5. Y축 위에 점 뭔지 몰라요? 근데 따라하세요. 동점. Y축 위로 움직이는 점인 거네. AP, PQ의 최소를 물어봤어요. 아하. 이 두 개의 유형이 합쳐진 거네요. 거울 쓰는 거랑 원 위점과의 거리의 최소 물어보는 거니까 여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따라하세요. 동점의 영역을 거울로 생각. 그러면 A 또는 Q 둘 중에 하나를 넘겨야 돼. 야, 얘를 이렇게 넘기는 게 그림이 예쁠까? 이 원을 통째로 넘기는 게 편할까? 원을 넘기면 좀 복잡해져요. 답은 나와요. 근데 얘를 넘기는 게 당연히 편해요. 근데 정점이니까 A' 이렇게 놓고 1,0 이렇게 놓으면은 이 길이가 어떨까? 똑같죠. 그럼 내가 A, P, P, Q 구하는 거나 A', P, P, Q 구하는 거는 어차피 어떨 테니까 같을 테니까 내가 최소 거리는 원위점과의 최소 거리가 되는 거지. 원위점과의 최소 거리가 되는 거지. 어디 지날 때 기준 관찰? 원의 중심을 지날 때 기준 관찰. 요점이 Q, 스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이 값과 이 값이니까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준 게 최소거리가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힌트로 이것만 딱 써놓을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P 움직이는 요령이겠죠? 여기 물결에서 거울처럼 생각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표시를 해주고 A만 싹 넘겨가지고 그림 좀 크게 주지 이거 씨. A' 얘만 따로 좀 크게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요거까지 딱 힌트를 주면 너네가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써주면 클릭 시간에 이 프린트 먼저 푸시고요. 이거 다 풀면 이 숙제로 생략 RPM 미 숙제 줄이고 집에 가서 나도 숙제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